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멋지고 근사한 섬은 어디인가요? 만약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곳은 아마 발리나 몰디브 같은 인기 휴양지일 것입니다. 아니면 수수께끼의 석상이 가득한 이스터 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와중에도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조차 들어가지 않는 수수께끼에 쌓인 놀라운 섬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다른 것은 뒤로 밀어두고 잠시 저희 토픽과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처럼 엄선해서 준비한 투어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입니다. 다이아빅 광산섬. 다이아빅 섬은 판타지 영화의 세트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뚫린 이 커다란 구멍을 한번 보세요. 마치 거대한 드릴로 파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아니면 고대 문명의 원형 경기장인 걸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지에 구멍이 난 이유는 무척이나 단순합니다. 캐나다의 변두리에 있는 유리호수, 그 중간 정도에 떠올라 있는 이 섬에서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대규모로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광이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90년대 이후 섬에서 보석이 발견되었고 2003년에 채굴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채굴할 수 있는 기간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약 20년 정도라고 하네요. 이후에는 남은 원형 경기장이 또 다른 관광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광산을 채굴하고 있는 곳은 다이아빅 다이아몬드 마인사인데요. 시설을 지을 때 사용한 기술 때문에 채굴갱은 다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채광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게다가 이곳은 호수의 물로 갱도가 수몰될 우려가 있어 대단히 까다로운 곳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잡한 구조의 설비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채굴 방법 역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인형섬. 산업 관광이 끝났으니 이번에는 보다 미스터리한 여행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관할 구역 중에는 소치밀코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곳을 흐르는 운하에 어떤 섬이 하나 떠 있습니다. 페디오포비아, 즉 인형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인형이 도처에 깔려 있고 심지어는 그 대부분이 찢어져 있거나 손발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 얽힌 이야기는 그 광경만큼 무섭지는 않아요. 1950년대에 섬에는 줄리안 산타나 바렐라라는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섬의 해안 부근에서 운하에 빠진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시 그가 끌어올린 건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형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관습에 따라 인형을 나뭇가지에 매달았죠. 하지만 이 비극 이후 바렐라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나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여자 귀신이 새 인형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형을 조달해서 섬 곳곳에 매달기 시작했죠. 50년 동안 바렐라가 매달아 놓은 인형이 무려 1000개가 넘는답니다. 지금 이 기묘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줄리안의 조카인 아나스타시오 산타나인데요. 왜 또 그가 이런 곳에 혼자 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마냥 나쁜 생활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섬에 관광하러 오는 손님이 매일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미징고 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에는 미징고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영유권을 두고 우간다와 케냐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1991년 최초의 정착자였던 두 어부가 기도사와 함께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섬에 악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징고 섬은 악령이나 귀신이 아닌 인구 밀도로 유명한데요. 축구장보다도 더 작은 섬인데 2009년의 조사에 의하면 13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인구 밀도로 따지면 1평방킬로미터당 65,500명인 셈입니다. 참고로 도쿄의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약 6,279명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서울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는 사람들이 개미떼 같다고 말한다면 미징고 섬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곳에서 살아갈까요? 의외로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섬은 나일 퍼치라는 물고기를 잡기 매우 용이합니다. 이 물고기의 매출로 인한 미진고 섬의 주당 수입은 가구당 200달러에서 250달러나 된대요. 이 정도의 돈벌이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또 하나 우싱고라는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면적은 훨씬 큰데요. 사람들은 이곳을 무서워해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네요. 미진고 섬에서 쫓겨난 악령이 바로 이곳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숍 록섬. 코널 해안을 해항하는 도중 바다 위에 서 있는 등대를 보신다면 놀라지 마세요. 환각이 아닙니다. 물론 착시 현상 같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비숍 록섬입니다. 섬이 너무 작아서 그 위에 등대가 섬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비숍 록섬은 실리 제도의 일부입니다. 실리 제도 부근은 항해가 어려운 곳으로 영국 서해안 항로에서 비숍 록섬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등대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섬에 등대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처음 만들어진 등대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858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등대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네요. 티티카카호에 떠있는 우로스 섬. 먼 곳의 바다나 호수에 떠있는 커다란 뗏목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고대 문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로마 제국 시기에 와서는 이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개미인간이나 수정으로 된 하늘 같은 다른 전설들처럼 꾸며낸 이야기로 여겨졌는데요. 만약 고대 로마인이 1500년 정도 후에 남아메리카를 볼 수 있었다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곳 티티카카 호수에는 우르족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토라라는 갈대같이 생긴 풀을 엮어 거대한 섬을 만든 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르족은 언제부터 이 섬에 살고 있던 걸까요? 확실한 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잉카 제국이 활발하게 영토를 확장했던 시절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니 잉카가 지배하던 15세기 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전적인 잉카족과는 반대로 전력에서 밀렸던 우르족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티티카카호를 떠나 적이 습격하면 쉽게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우로스 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지금도 우르족은 인공섬을 계속 엮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은 몇백 명이나 돼요. 다른 우르족들은 무트로 이주했습니다. 현재 이 우로스 섬은 거주지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에 더 가깝습니다. 팔미라 환초.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수수께끼에 가까운 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평양 하와이에서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곳에 라인 제도가 있습니다. 라인 제도의 일부는 미국 영토이고 나머지 섬들은 키리바시 공화국 소유인데요. 팔미라 환초는 미국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초라는 이름은 그곳에서 좌초한 배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팔미라는 매우 아름답고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처럼 온난대 기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팔미라는 인간을 미워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곳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당시 병사들은 갑갑함이나 우울감 등의 심리적 불안을 자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4년 군 대부분이 철수한 이곳에서 그레이엄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실제로는 더 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팔미라 완초에 원주민은 없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연구원과 작은 군용 비행장의 직원들 뿐이죠. 간혹 여행자가 이곳을 방문해 수수께끼에 쌓인 배의 좌초나 사람들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섬의 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저기를 품은 말 그대로 한 덩어리의 거대한 육지 같았다고. 이러한 이상현상이 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공기나 물에 어떤 안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놀라운 섬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은 주제로 2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